여러분 안녕하세요. 47강 토양 살리기 이유. 자, 17편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제 토양 살리기 방법에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토양을 살릴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 전에 이제 토양 살릴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래요. 각자 이제 의견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저의 의견을 얘기하는 거니까요. 공감도 하실 거고 아니면 이제 좀 다른 견해도 발표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양성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게 저의 의견을 그 농사 경험을 얘기하고 기술을 얘기해 주는 그런 방송이니까요. 그걸 또 이해해 주시고요. 토양 살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 인간의 제일 필요한 생존적 가치라 봅니다. 아마 어떤 분은 이제 농업 똑같은 농업인데 생산 위주로 가신 분이 있고 저같이 이제 토양 살리는데 위주로 해가지고 흙의 영양을 생산하면서 또 많은 생산을 하려는 분이 계시고요. 아니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생산이 우선인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인공팜이라 해서 뭐 그런 생산 사계절 이제 흙에서 떠나서 이제 뭐 양액재배를 해가지고 키우는 농업도 확산되고 있습니다만은 자 농부의 최고 가치는 토양 살리기다. 제가 이제 요새 매일 하는 작업이 뭐냐 오늘도 이제 이 방송 이제 녹음 끝난 대로 밭으로 나가서 일할 게 뭐냐면 이제 풀매기 작업이거든요. 지금 저희 밭에서는 4월 말부터 5월 초부터 작물들이 심어져서 지금 3차 뿌리 만들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풀들이 이제 뿌리 만들어주는 그 잡초들이 작물을 앞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풀 작업이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풀을 뽑기도 하고 자르기도 해서 이제 멀칭해 줍니다. 그 자리에. 그래서 이제 토양에 살고 있는 이제 미생물, 동생물들이 이제 서식 환경과 영양, 먹이가 되게끔 멀칭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작물을 압도하고 있는 잡초를 이제 제거함으로써 이제 작물들이 이제 새를 확장하는 이제 그런 시간적인 그런 그 농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풀 작업이 지금 저는 이제 무조건 작물 심어서 토양을 살리고 나서 그냥 작물 심고 나서 뭐 기다림이 어디는 뭐 저희들 쪽에 농사를 얘기하신 분은 뭐냐면 방치라 얘기하거든요. 와서 보면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기분 나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제 오시는 거 아무나 오시는 걸 좀 막기도 하는 이유도 됩니다만은 저는 이제 작물 심어서도 토양 살리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제 작물 뿌리 만들기 위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한 5단계까지 하거든요. 그게 저희 밭에서 보면 이제 풀을 키워서 많이 이제 잡초와 경장시키면서 그래서 뿌리를 만드는 작업이 이제 몇 단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어떤 데는 보면 이제 풀이 더 많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작물보다는요. 훨씬 많죠, 뭐. 그러니까 오셔가지고도 뭐 방치한다는데 저는 당연한 농작업인데요. 풀이 자라주길 바라고 어떤 데는 풀이 안 자라서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 만드는데요. 작물 뿌리 만드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흙 살리기 이건 당연하고 이제 요새는 이제 작물들 뿌리 만드는 것 이제 하고 있거든요. 흙이 살아나도요. 작물들이 뿌리를 그만큼 못 만들어주고 깊이 이제 심토까지 못 들어간다면 토양 살릴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토양 살리기는 당연히 기본하지만은 또 작물 뿌리를 만드는 게 그리고 심토는 뭐냐 작물 뿌리들이 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작업을 최고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대체 불가의 인류 생존의 상품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표토층에서부터 심토층까지 전층을 사용하는 농사를 짓기 위해서 이제 토양을 1차적으로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뿌리를 만들게 하는 거거든요. 뿌리가 많고 깊이 들어가는 그거를 이제 작물들은 잡초같이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소개할 건데요. 그리고 농부의 최고 마케팅 수단은 뭐냐? 토양 살리기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토양 살리기의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제 미생물도 이제 토양에 미생물도 종류가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박테리아도 있고 균류가 있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토양에 박테리아와 균류 차이는 굉장히 크거든요. 생산하는 영양이 다르니까요. 그럼 내 토양이 어떤 작물에 따라서
어떤 미생물 쪽이 많게 할 거냐, 박테리아 쪽이 많게 할 거냐, 아니면 균류 쪽이 많을 거냐. 거기서 알아서 어떤 작물의 재배가 달라지고 토양 관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럼 작물도 심어졌다. 근데 잡초같이 못 만들거든요. 그러면 잡초같이 못 만들면 어떨까요? 표토층에서만 이제 작물들이 살게 됩니다. 그 영양만 해야 되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토양 살려서 정말 토양 살리기에 그 영양을 다 담아내려면 심토층까지 작물 뿌리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경반층이 없는 상태에 깊이 1m 높이 자랐다 1m 깊이까지 들어가는 뿌리를 만들어야 되면, 그런 작물들은 이제 잡초같이 못 만드니까 작물들이 뿌리를 만들게끔 그런 기술적인 테크닉이 필요하거든요. 여기에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클 겁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계속 소개할 건데요. 이런 내용들이요, 최고의 마케팅이라 봅니다. 우리가 작물 재배하는 게 단순하게 보이겠지만 그 안에 기술 얘기하면요, 제가 이제 이런 수천 명이 찾아오는 농장을 운영하면서 이런 설명, 또 교육을 하면서 제가 이제 농사만 지었지 이런 농업 그 전문가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농사 교육에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농업에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토양 살리는 게 단순하게 뭐 유기물 멀칭 끝난 게 아니라 토양에 따라서 작물에 따라 틀리다. 어떤 미래 다르고 또 작물 뿌리를 어떻게 만드는가. 이것이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은 나누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식화,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걸 지식화해서 마케팅으로 쓰면요, 소비자도 놀랍니다. 아마 다음 회에 가면 또 미생물이 들어가고 토양에는 미생물이 많다. 그럼 미생물을 어떻게 많게 해야 되나? 아까도 유튜브 조금 보니까 미생물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본질은 진짜는 빠져 있어요. 이거는 아마 미생물 편에서 아마 여러분도 알아야 될 내용이고 제가 꼭 먼저 할 건데요. 자, 토양 양분에 의존한 농업 생산, 이건 뭐 인류의 꿈이고 농업의 꿈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건 생각할 겁니다. 많은 생산이 뭐 목표인 분들도 토양 양분에 의존한 농업은 아마 꿈꾸거든요. 왜냐 그러면 근데 토양 자생적으로 양분을 많이 만들어내게 되면 생산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왜냐 이제 비료라든가 퇴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지금은 뭐냐면 토양 양분보단 비료 퇴비의 양분에 의해서 키워내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 다음 병충해 발생하고 풀 발생이 많아지니까 이거는 누구나 인식하고, 그래서 토양에 미생물이 많기 위해서 미생물 제재가 계속 쓰고 많이 이제 그런 업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통 이제 뭐 방송마다 보면 미생물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누구나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미생물 얘기란 뭐냐? 토양 양분을 생산해야겠다, 토양을 살려야겠다 생각은 가져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요. 자, 인간의 생존은 뭐다? 토양 영양이다. 흙의 양분은 바로 인간의 양분을 같다라고 얘기해도 뭐 틀리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 이제 현대 의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지 않습니까? 자, 의료 기술이 발전했고요. 의약품이 발전했고요. 의료 기술 뭐 의학자들이 엄청나게 뭐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이제 수술 같은 것부터 의약품에 의해서 뭐 발전했는데, 그런데 질병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질병 예방을 못 하는 거죠. 의학이 발전해도요. 그리고 질병 치료는 기술은 뭐 세계적이지 않습니까? 암 수술 같은 경우는 뭐 세계 1위라 할 정도로 뛰어난데요. 근데 암을 치료하고 나서 완전한 치유, 이제 재발이 안 되고 완전한 면역을 갖추는, 이거는 뭐냐면 의학에서 얘기하기는 뭐입니까?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한계가. 그래서 자연에 아니면 음식에, 그건 뭐냐? 바로 토양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학이 발전해도 질병 증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농업이 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의학은 의학이 할 일이 있고 농업이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지금에 간과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의학이 발전해도 질병은 증가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농업이 가야 할 길을 못 가고 있다는 면에서 못 가고 있다는 것과, 또한 뭐냐, 농업이 시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제 저희 견해로, 저희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다 하신 분도 계실 거지만은 저의 눈에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희 생각은 그렇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고요. 제가 1,000원짜리 계란 생산이 뭐냐면 질병 치유에 맞춘 생산이거든요. 품질이 생산이거든요. 자, 현재 농업 방법에 보면 미래 굉장히 위험적인 게 뭐냐면요, 비료태비, 화학비료와 반려태비, 부숙태비 같은 양분에 의존한 농업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굉장히 높고, 왜냐하면 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농기업에 수입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냐면 수입이 중단되는가 외국에 의존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다국적 농협이 외국의 1% 농기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이걸 벗어나기 굉장히 위험적이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요. 그럼 미래지향적이 뭐냐? 토양 자생의 생산, 영양 의존의 농업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우리가 100% 토양에 자생적으로 생산한 영양으로 해서 작물 키우긴 대단히 어렵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되는 작물도 있다. 그리고 늦을 수도 있고요. 가능하다. 하지만은 기술이 없다든가 또 생산에 어느 정도 뒷받침 안 된다 그러면 기술이 뒷받침 안 된다 그러면 어렵다.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단으로 작물이 필요한 영양 뭐 50에서 70% 생산하자. 그래서 부족한 영양은 웃건음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영양 생산만 해가지고는 힘들 수 있다. 그래서 생산도 양이 돼야 가정을 유지한다. 그러면 농촌에서 계속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만나본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제 영양 생산에 의존한 농업을 지향하신 분들은 뭐냐? 좋은 먹거리 싸게 파는 쪽으로 많이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가정을 유지하는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떠나고 이걸 주장하다가요. 그래서 그 농업은 활성화 안 되는 겁니다. 힘들죠. 그러니까 농업에서 계속 지향적으로 나중에 위해서 기술 습득해서 계속 그런 꿈을 실현하려면요. 농촌에 남을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흙의 자생력, 흙을 살려서 자생적인 생산을 최대로 높이고 부족한 거는 웃걸음을 해서 그러면 영양 생산과 많은 생산 두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지향적이라 표현하는 거고 지금 식량 주권이 위험하다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가 식량이 지금 55% 정도 곡물 자급률은 이제 25% 정도죠. 근데 더 위험한 거는 뭐냐면 농업 주권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외국수에서 1년에 사료용으로만 1천만 톤 수입합니다. GM 옥수수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식용으로 500만 톤도 수입합니다. 그 다음에 식용으로 이제 기름 같은 거 짜고 나서 부산물 또 사료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다음 GDGS라는 바이오 에너지 부산물까지 수입하고 그러니까 1년에 1,500만 톤 이상의 이런 그 곡물들이 이런 농산물의 그런 것들이 수입돼서 이제 사료용으로 우리가 닭 10마리도 이제 그걸 의존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가축이 키우고 나와서 나온 축산 분뇨들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 이제 저가의 이런 그 발효탭이 유기질 비료 부숙탭이라고 하는 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만이 아니라 사료라든가 이 농자재가 뭐냐 외국에서 의존한다는 거죠. 농협에 의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식량 주권은 그 지키자고 굉장히 공론화하고 있거든요. 근데 농업 주권은 얘기 안 합니다. 그러니까 농업이 우리가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술도 사라지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외국의 다국적 농기업이 외국의 1% 농민들한테 의존하고는 농업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제일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 생산이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 하진 못하더라도 누군가는 이런 지속한 그 방법의 농업을 유지하면서 그 기술을 축적해 놔야 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뭐냐 이상한 눈치를 보고 지금요 농정당국의 어떤 교육에도 이런 교육 내용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일부는 해줘야 되거든요. 당연하게 화학농과 친환경과 유기농 그 다음에 우리가 수천 년 동안 해온 이게 자연농이지 않습니까? 전통농이라고 하는 이런 농업들이 자급적인 농업 기술도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교육에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농업은 뭐냐 안 된다 무조건 부정하고 이런 농업으로 간다 그러면 흙을 살리는 농업한다. 정말 지리지리 들어왔습니다. 이상한 뭐 연에다가 노미에다 붙이죠.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자 농업 기능 토양 기능은 뭐냐 배고픔 해결하는 식량 중산은 당연하다 봅니다. 우리가 1970년대에 화학 비료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녹색혁명이 일어서 그 다음에 이제 통일부가 들어오고 그래서 배고픔 해결하는 이제 식량 증산 정책 해가지고 지금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농업의 이 식량 증산이 기대한 공헌을 했거든요. 아마 국가에서나 모든 국민이 인정해야 될 겁니다. 농업에 대한. 근데 농업에 많은 자금이라든가 이런 게 대해서 이상하게 보는데요. 이건 잘못된 거라 보거든요. 저는 이제 식량 증산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요 시장이 뭐냐면 시장포화거든요. 왜냐하면 수입을 못 막으니까요. 그냥 우리가 생산 기술이 뛰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어떨 거로 가야 되느냐.
영양 생산으로도 이제는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광고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1970년대 식량 증산에 맞춘 농업기술 정책, 모든 농업의 그런 그 사고, 농업계의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뭐 잘못됐다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광고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식량도 많이 생산해야지만 영양도 생산하는 같이 병행되는 농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영양 생산하면서 생산량도 높이자. 그래서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무게온 상태 유기물 멀칭에 흙을 살리고 그 다음에 이제 웃거름이란 걸 이제 흙의 자생력으로 해서 작물에 필요한 영양 생산 못했을 때는 웃거름을 해서 이런 많은 생산하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면 어떨까? 그게 제가 계속 제안하고 이제 제가 지향하는 건데요. 현대 농업에서 문제는 뭐냐? 하나가 조금 강화되는 게 영양 생산에서 강구하고 있다. 이 두 가지를 가면 얼마든지 지금 외국에 지금 사그럽 이제 100헥타, 1000헥타들이 이런 농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 패턴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도 식량 증산에 다 맞춰 있어요. 이게 조금 부족하다는 거죠. 자, 보시면 토양의 영양 감소가 어느 정도 심각하냐 그러면요. 복숭아인데 50년대 성인 1인의 비타민 A에 복숭아 2개 섭취할 때 지금 53개를 먹어야 된다. 자, 시금치가 이제 85% 감소했고요. 철분이요. 양배추 B2가 이제 90% 감소했답니다. 근데 지금도 방송이나 어떤 그 니네 잡지에 보면 양배추를 슈퍼푸드로 얘기하고 시금치가 뭐 철분이 많으니까 뭐 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올바른 건지 정말 이렇게 빠졌는데 지금도 영양이 풍부하다 소개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이런 영양이 빠졌다고 하는 이거를 공론화해서 누구나 알게 해야 되는가? 이거는 뭐 여러분의 판단이고 모르지만은 저는 이쪽으로 보거든요. 이 문제를 공론 꺼내서 어쨌든 농업이 지금 시장이 뭐냐면 100원지 2원짜리 시장에 맞춘 그리고 100원짜리 200원짜리 뭐냐면 이렇게 생산해도 되는 상품이거든요. 왜냐 그러면 비료 대비해서 왜냐면 싸게 생산해야 되니까 100원 200원짜리 달궈가지고 생산하려니까 당연하게 이제 비료 대비해서 밭갈이하고 이런 농약 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할 게 뭐냐? 앞서도 이제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500원짜리 달걀 같은 경우는 품질 같은 경우는 10%도 없습니다. 자, 그럼 1000원 달걀 같은 품질은 시장은 0.01%도 안 되거든요. 제가 10년 동안 이제 1000원짜리 달걀 생산하자 그러니까 안 됩니다. 누가 살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농장할 때 이제 육지부 같은 경우는 1,300원에 제가 이제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친놈 도둑놈이다 뭐 너무 욕심이 많다 1,300원짜리 계란이 그렇게 실제로 팔았으니까요. 근데 그것도 없어서 못 팔았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지역은 계란 300원씩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상한 게 보셔요. 아니 선생님 없어가지고 말이야 줄 서가지고 막 보내다는데 거기는 안 보내고 300원에 파시냐고요. 왜? 나는 제주도 농부이기 때문에 지역의 사람들은 당연하게 300원 먹어도 수익이 나왔거든요. 근데 진짜 수익은 뭐냐? 그 1,300원 일부. 제가 이제 30%딱 선을 긋거든요. 30% 이상은 절대 못 보냅니다. 그게 이제 제약하니까 뭐 양쪽에다 욕을 하시더라고 막 이상하게 보는데요. 저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이게 시금치라는 이런 양분에 빠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이 겪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알림으로써 우리가 5,000원 만원 달 같은 지금 1,000만원 가방과 1억짜리 가방 같은 시장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걸 알고 이런 것들이 공론화가 필요하고 하는 의견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제가 이제 이걸로 해서 어떠한 그 토론한다든가 무슨 거 누구를 비난하는 거 아니고요. 저는 이제 이런 시장을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저의 의견이고 지금까지 지향해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1,000원짜리 계란에서 넘어서 이제는 5,000원 만원짜리 품질을 생산하자 하는 주장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고요. 토양의 영향이 감소했다는 분명한 건 이제 농사를 지으시면 누구나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생산 비용이 제일 높아진 게 이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전업농에서 무게운 농사가 나온 건 뭐냐면요. 생산 비용이 너무 높으니까 무게운 농사를 시도하는 겁니다. 왜? 지금 외국 같은 경우는 1,000헥타 100헥타들이 이제 기계화돼서 지금 우리의 100이라고 한 생산 비용을 할 때 5% 10% 가지고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규모를 떠나서 생산 비용이 그렇습니다. 밭갈이 우리가 3번 4번 할 때 밭갈이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씨앗만 심는 이런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자 보시면 이제 우리가 미네랄 감소한 건 뭐
아까 자료 보시면 아시겠고 막 농사 지으시면 다 아시죠? 자,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가 1950년대 비해서 뭐 아마 농사 지으신 분들은 누가 아실 정도로 토양이 영양이 감소했다. 그래서 이제 미생물이라든가 미네랄 제재에 많이 쓰려 그러고 개토하고 경반층 없애려고 하는 것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경반층 얘기만 해도 몇 년 전에 이제 교육을 하면서 자료 꺼내니까요. 어떤 농업단체가 하니까 앞에서 그냥 화를 내시고요. 그따위 거를 교육하냐고 말이죠. 경반층이 뭐냐고 말이요. 농업을 왜 그렇게 비난하고 하느냐. 농업의 문제를 꺼내는데요.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경반층 문제는 누구나 알고 있고 경반층 깨뜨리려고 해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35년 방송에 나와서 풀을 키워야 된다. 과수원에 풀을 키워야 된다니까 선배들이 그 전에 뭐 엄청나게 지금 풀을 다 키우거든요. 그게 지금도 같은 것 같아요. 흙의 영양을 얘기하면 좋지 않게 보는 시선도 적지 않아요. 자, 토양의 미네랄 부족은 뭐냐? 식물체 영양이 부족되고 작물의 영양이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도 이제 이런 영향을 낀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많은 미디어나 방송에서 보면 영양 광행 시대의 영양 결핍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냐? 미네랄 문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당연하게 이제 계속적으로 생산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그쪽에서 의학계나 아니면 식품에서 얘기할 게 아니라요. 농업 쪽에서 이제 공론화 해가서 농업에서 이런 방법으로 그 문제화 시켜서 뭐냐 새로운 시장. 왜냐하면 200원짜리는 당연하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바라고 있으니까 200원짜리인 거니까요. 200원짜리 달걀의 품질은 그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1,000원짜리 달걀이고 5,000원짜리 달걀을 왜 소비자들이 먹어야 되는지 이런 농업이 필요한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론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게 저희 얘기입니다. 뭐 다 생각은 좀 다를 겁니다만은 지금 영양 생산의 농업과 많은 생산의 농업이 양분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영양 생산과 많은 생산 두 가지를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농업이 100원, 200원짜리 품질의 생산 농업이 대부분이 많은 생산이지 않습니까? 지금 500원 달걀 품질 같은 것도 많은 생산에 맞춰 있거든요. 이거는 뭐 누구나 인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주장하는 게 이 두 가지를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게 유튜브 학교에 여기까요. 그래서 우리가 영양 생산한 농업을 했을 때에 지금 시장이 우리가 5,000원 만원 달걀 품질을 생산하자 했지만은 시장이 없다는 거죠. 지금 1,000원짜리 시장도요. 정말 어렵게 이제 형성시켰거든요. 없었던 시장이거든요. 어제도 이제 바로 그저께네 2일날 방송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 농가들이 이제 1,000원짜리 달걀 파는 이제 부자 얘기인데요. 이제 아들도 들어와서 농사 짓습니다. 1,000원짜리 1,000원이니까 수익이 좀 되니까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방송이 나올 정도로 이제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미디어에도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만은 저가 많은 생산의 농업에 농업 경영도 있지만은 이렇게 고퀄지 생산 농업 경영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000원짜리 달걀이 뭐냐면 제가 60에서 70%의 수익률이 나와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농업 수익률이 지금 30%거든요. 30% 생산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생산 비용이 너무 높다는 거죠. 가격은 낮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1,000원짜리인데 근데 1,000원짜리도 굉장히 위험스럽다. 그래서 저는 이제 5,000원 만원짜리 품질의 생산한 농업 기술을 알려야 되겠다. 이때다. 지금 그 적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제 계속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가격은 여러분이 정하는 거고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전화를 왔습니다. 지리산 쪽이라면서 여성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뭐 제차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두문불출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그 미디어 제가 개인 방송 유튜브 하고 지금 블로그 카페 외에는요 일체 사람과의 만나는 걸 안 하거든요. 뭐 누가 또 전화하시고 해도 전화 잘 안 받습니다. 또 반기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찾아오는 거 특히나 그렇고요. 제가 이제 교육할 때만 그런 얘기 했습니다. 찾아온 사람이 제일 나쁘고 두 번째가 뭐 전화한 사람이고 세 번째가 아는 체 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뭐 그런 식으로 우스갯소리 하면서 어떻게든 저의 삶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근데 어쩌다 이제 전화를 받게 됐는데 그 여성분이 저희 교육생이라고 합니다. 지리산 쪽에 산다 그러면서 뭐 언제 교육받았던 뭐 그거보다 중요한 것보다는 왜 전화했냐 하니까 이래 해서 이제 새로운 농업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소농인데요. 아주 적은 소농입니다. 소농 중에 극빈농이 더 극빈농이 규모 오던데요. 1,000평도 안 되는 거기서 이제
옆에 농가들하고 생산해서 뭐 콩을 주로 한 가공을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표가 뭐냐니까 좋은 먹거리 생산해서 싸게 공급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러면 돈 많습니까? 이것도 보니까 가공한데 보니까 들어보니까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거든요. 시설이 많이 필요해요. 자, 우리가 생산량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방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좋은 먹거리 생산된다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래서 좀 새로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먹거리 난 좋습니다. 그런데 생산 이제 판매 가격이 수익률이 안 나오는데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생산해서 그냥 그 지역의 공급방이라는데 아예 그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게 어떨까?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 의견 뭐 우스갯소리 됐습니다만은 지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저가 많은 생산 농업 경영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을 수 있거든요. 규모를 늘려서 많은 생산하면 어쨌든 시장이 있으니까. 근데 고퀄티 생산 농업 경영 많이 하더라도 토양을 살려서 이런 그 고퀄티 농업을 그 농산물을 생산해도요 시장이 없습니다. 마케팅이 어렵습니다. 그게 한계거든요. 저도 이제 이런 교육을 하고 권장합니다만은 5천원짜리 만원 그런 품질 생산하자 하지만은 1,000원 이상의 그런 시장이 없으니까요. 지금 1,000원짜리 2,000원까지 계란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농가들이 엄청나게 고생을 했거든요. 왜? 시장을 만들어내려니까요. 자, 500원짜리 기존 건강 농업의 계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보다 몇 배, 2배 이상 비싸죠. 일반 200원짜리, 100원짜리, 200원짜리 비해서 뭐 5배, 7, 8배 비싸지 않습니까? 지금은 뭐 200원짜리 계란이 됐습니다. 지금 그전에 이제 100원짜리 계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그러니까 마케팅이 되게 어렵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생산을 권장하면서도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저는 이제 대안을 계속적으로 해보는데요. 전업농 같은 경우는요. 그래서 농업 인구에 유입하는 경쟁 농업 필요하다. 이런 흙 살리기 하는 토양 살리기 하는 농업을 필요한 이유가 뭐냐. 또 여기에서 계속 되려 그러면요. 이런 고퀄리티 칠병치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칠병의 그 시장은 수백만이지 않습니까? 지금 건강농업 시장 갔습니다만 수익률이 30%거든요. 내외입니다. 이제 조금 높은 분도 계십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렇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분들의 그 농가들하고도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단체로도 다녀가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연을 맺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면 다 그렇습니다. 3, 40%입니다. 이것도 벅차단 분이 이제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6, 70%더 나가서 80%까지 높이려고 그러면 이런 시장을 공략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농업 인구는 계속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농촌에 고령화돼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젊은 분들이 들어온다는 거는 와가지고 옛날같이 뭐 10,000평, 20,000평 한다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자기 농지 확보하는 게 1,000평도 정말 버겁습니다. 왜 농업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요. 도시에서 자본이 많지 않는다면요. 그러면 몇천 평인데 그 안에서 우리가 생산해가지고 이쪽도 왜냐하면 많이 생산해가지고 그 규모에서 생산해봐도 양쪽으로 시장에 그런 그 수익 내기는 어렵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노지 같은 경우는 2, 3만 평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도. 근데 5,000평 뭐 3,000평 해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생산하더라도 아니면 영양 생산하더라도 고퀄리티 생산해도 꼭 같고요. 그래서 특화된 농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럭셔리 시장 개척했으면 좋겠다. 5,000원만 그런 1,000만 원, 1억짜리 가방 같은 그런 시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개척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치유하는 취약농장이라든가 체류농장을 하십시오. 치유농장을 하십시오 하는 게 그거다. 왜냐 그러면 이 시장에 뭐냐 이런 농업이 통하니까요. 1,000원짜리 계란 공략이 여기서 시작됐거든요. 이게 맥힌다는 거거든요. 5,000원짜리 맥힐 겁니다. 분명히 있고요. 이미 우리 소비자 성향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핸드메이드라고 하는 그래서 이런 쪽을 주장하고 그런 건데요. 제가 목표 이제 개설한 이유는 뭐냐 5,000원 만원 달게 같은 품질을 생산하자. 저는 이제 이 기술을 알려주는 거죠. 이 품질을 생산하는 건 기술이 필요하니까 기술은 품질을 생산하죠. 그러면 가격은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뭐 1,000원 받아도 되지 않습니까? 10,000원짜리 품질을 생산하고 이 10,000원짜리 기술을 알려드리면요. 그걸 해서 품질 생산해서 500원 받든지 1,000원 받으면 뭐 이거보다 뭐 최고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쭉 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도시농 작업농 같은 경우는 질병 치료한 치유 음식의 재료 생산하는 이제 생체나를 줄이는 기술 습득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뭐냐면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시대에서 뭐냐면 이제 생체 나이 줄이는 시대로 이제 변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복한 논의에서 뭐냐 10년 20년 젊어지면 좋으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건강 수명 연장, 건강 60살 유지하는 운동과 음식, 건강 음식을 먹었지만은 앞으로는요 치유 음식과 치유 농업, 치유 운동 같은 10년 20년 젊어지려고 하는 이런 시대로 간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실제로 저는 이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동하는 것이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10년, 20년 젊어지려고 목표하고 있다. 지금 61살인데 생체 나이를 40대와 같은 근육 나이, 혈관 나이, 균형 밸런스 그런 쪽을 맞추려고 그래서 이런 치유 농업을 하고 있고 치유 음식을 먹고 있다. 치유 농업이 돼야 치유 음식이 나오니까요. 음식이란 뜻이 뭐니까 흙에 영양을 담아내는 거거든요. 지금 오늘 음식계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조리 테크닉이거든요. 그 다음에 스파이스입니다. 그게 음식에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음식이라는 뜻은 뭐냐? 흙의 양분을 담아내고 거기에 사람의 조리 테크닉과 그 다음에 양념이 들어가는 거야. 불과 양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뭐냐? 흙의 양분을 담아내는 음식 조리에 그런 것도 없지만 식품학 영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장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변화, 우리는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자,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60살인데 건강 한 60살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생체 나이를 50살, 40살, 10년, 20년 젊어지려고 하는 이런 생활의 트렌드도 있다. 방법도 있다. 이런 걸 제시하면 이것도 또한 마케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토양 살리게 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 치유 농업, 치유 음식, 더 나가서 치유 운동 같은 치유의 그런 트렌드, 생체 나이를 줄이는 이런 시대로의 그 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요. 여러분 뭐 각자 생각이 다를 겁니다만은 저희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게요 토양 살리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끝나지 못하고요. 다음 편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